여기 보면 전화를 축척한다고 그래요. 축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축척 전화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를 축척했습니다. 삼태기. 그 다음에 34번이 좀 어려운 부분이야. 콘덴서가 가지는 특성 및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1번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맞아. 2번 이 콘덴서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문제 중에서 봐봐. 이렇게 직류를 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교류를 가해서 이해했어? 그러면 이 콘덴서라는 자체는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차단을 시키고 이해했지? 그래서 그러면 교류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 하얀 이런 하얀이 되겠잖아. 그러면 교류는 통과를 시키겠지. 근데 통과를 시키는데 이 콘덴서 자체가 버리면 나중에 전류가 앞서게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가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공진회로를 이루어 어느 특정한 주파수 수단을 취급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앞에 배울 때 직렬 공진인데 직렬 공진은 어떻게 돼서? 2파이 루트 20 이해했어? 뒤에 공기 주파수가 맞지? 네. 그럼 이 2파이 루트 21이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공진 회로를 이루어온다 했어. 이게 공진 회로야. 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라고 했어. 필터가 뭐냐면 여기가 주파수가 있으면 이쪽을 통과를 시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버리면 저역사가 그런데 이쪽을 통과시켜. 그러면 높은 쪽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은 주파수도 통과시킬 수가 있고 높은 주파수도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 필터 자료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유도 작용이라고 있지. 상호유도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상호유도. 상호유도는 뭐예요? M이지. 그러면 M은 뭐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거하고 관계 있어. 이해했어? 콘덴서가 아니라 뭐야? 코일이라고, 코일. 코일에서 뭐가 상호유도가 나와. 상호유도. 이해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그 다음에 35번은 뭐라 했어? 극성이 있는 콘덴서가 있지.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무슨 콘덴서? 전의 콘덴서. 그 다음에 36번은 뭐야?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게 무슨 콘덴서야? 세라믹 콘덴서겠지. 가성비가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37번. 용량을 변화시키는 콘덴서가 있어. 용량이 변한다 했어. 그러면 뭐다? 용량, 가변, 용량, 그래서 가변이란 말은 영어로 뭐예요? 대기자. 그 다음에 콘덴서가 뭐예요? 콘이자. 그래서 이것도 3번,
다음에 38번부터 시작해서 46번이 갔는데 이게 바로 콘덴서의 직변율이야. 그러면 보자. 자, 38번을 보면 8 마이크로페롯과 2 마이크로페롯이 콘덴서가 뭐로 되어 있다?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럼 그림을 그려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얼마? 2야. 이해했어? 네. 그런데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린 거예요? 몇 볼트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도 몇 볼트가 걸려? 네. 몇 볼트가 걸리고 여기도 몇 볼트야? 네. 그러면 여기가 잘 봐봐. 여기가 Q야.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Q야. 그러면 Q라는 자체는 뭐예요? 전기장이야. Q1 플러스 Q2. 이해했어? 네. 그러면 Q는 앞에서 배울 때 이거 꼭 알아둬야 돼. Q는 뭐예요? CV야. 이게 뭐라고? 그러면 여기는 Q는 이렇게 돼 있어요. C1V 플러스 C2V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했냐? 네. 그러면 C1이 얼마야? C1이 8이지. 그럼 이게 얼마가 돼? 800이지. 이제 마이크로나 그거예요. 마이크로 나도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C2가 얼마야? 200이지. 맞지?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이런 쪽으로 얼마가 돼? 1000 마이크로 마이크로 페르츠 아니야. Q니까 뭐예요? 그냥 시간이에요. 공량이니까.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여기에 38번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병렬부터 어째서 두 개를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2. 19가 된다. 100에서 얼마가 된다? 1000. 이해냐? 이게 병렬이야. 그림을 딱 그려보면. 그 다음에 39번은 뭐예요? 똑같지? 네. 4하고 얼마를 더해서? 6을 더해서 곱하면 되지. 네. 40번도 어떻게 돼? 40번. 30하고 더해서 다시 100을 곱해보면 되잖아. 네. 그래서 700 마이크로 페르츠 되겠지. 이해했어? 700이 아니라 7000이지. 맞아? 네. 그 다음에 41번은 이제 그림을 봐봐. 자, 41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을 좀 연상을 해봐. 자, 0.2하고 0.1이 병렬력이 되겠습니다. 내가 0.2고 근데 몇 볼트가 가야겠어요? 40. 40? 근데 여기가 몇 볼트야? 여기도 몇 볼트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때 0.2 마이크로폴에 축적되는 전하를 물어봤어. 전하는 뭐예요? 전하 뭐예요? Q는 뭐야? C2야. 맞지? 근데 여기를 물어본 거야. 0.2를. 네. 0.2? 그럼 0.2는 40하고 그냥 곱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0.2 곱하기 42니까 얼마가 된다? 40, 30. 이해냐? 네. 그 다음에 42번 0.02하고 0.03 더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43번 다 더하면 되지. 네.
44번 다 더하면 되지. 45번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병렬로 됐을 때는 다 어쩐다? 값을 어쩐다? 더한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거. 콘덴서가 병렬로 되면 정적, 원장이 어떻게 된다? 위에서 값이 커지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6번부터는 이제 진열이야. 정전 46번은 C1이 1마이크로페럿이고 C2가 2마이크로페럿, C3가 2마이크로페럿일 때 직렬로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정도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46번을 한번 그려보자. 내가 이기고 예서.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잖아. 같은 거가 두 개 있으면 여기는 뭐로 적겠구나. 2분의 10로 합치니까. 그러면 2분의 2가 얼마야? 1라고. 이게 얼마야? 1라고. 예서. 다시 1하고 2도 뭐로 돼 있어? 진열로 돼 있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예서. 0.5가 답이다. 그 다음에 48번은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를 5개 병렬로 접속했을 때를 CP, 5개 직렬로 접속할 때를 CS, CP와 CS의 관계로 물어봤어. 자, 무슨 말이냐? 자, 48번은 동일한 콘덴서가 첫 번째 병렬 100개 5개가 있어. 예스? 그러면 CP가 5개니까 여기는 뭐냐면 5C가 있어. 예스? 맞잖아. 그 다음에 CS는 어떻게 돼? 5분의 C가 되겠지. 이해했냐? 그러면 CP는 5C고 그 다음에 여기는 5S야. 그래서 CP하고 CS 관계. 그러면 CP는 CS보다 몇 배 커? 5의 제곱에 CS보다 크지. 왜냐?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25배가 되는 뜻이고 CS는 어떻게 가? 5의 제곱분의 1의 CP와 관계지. 그래서 이게 그럼 이 말이잖아. 직렬일 때 여기 C지. 병렬일 때는 NC잖아. NC. 이거를 꼭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때는 반드시 버릴 때 콘덴서 영역이 있을 때 같아. 예서 5개면 몇 배다? CP와 CS 관계니까 CP를 물어보면 CS보다 몇 배? 25배. 그 다음에 CS는 25분의 1배야. 49번은 어떻게 돼? 10개지. 10개니까 지금 뭐라 했어?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몇 배 커? 100배 크겠지.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무슨 말이냐면 콘덴서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첫 번째 콘덴서. 두 번째 뭐? 정렬. 세 번째 뭐? 이해냐? 그래서 콘덴서를 접속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란 말이야. 예서,
진열, 병렬, 직병렬이야. 다음에 51번은 시험과 시트를 직렬로 접촉한 회로에 시트로 병렬했다. 이 회로의 합성 정렬은 어떻게 되냐? 51번 그림을 그려봐. 자, 그림 그려. 시원하고 시스가 뭐로 되니까 직렬로 돼 있고, 다시 C3가 뭐로 되니까 C3가 뭐가 되니까 병렬로 된 말이잖아. 예. 그러면 합성은 어떻게 돼? 요놈은 어떻게 가? 시원 플러스 시트에 시원 곱하기 시트에. 맞지?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면 된다? C3를 더하면 된다. 이해했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 아니면 이렇게도 주어져. 이렇게도 주어진다. 이해했냐?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52번 정전 용량이 10마이크론 콘덴스로 두 개로 병렬로 접속할 때와 직렬로 접속할 때가 두 보다 어떻게 되는가? 몇 배? 4배. 그러니까 40 마이크론 되겠지. 53번 2하고 4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고 3마이크로가 진열될 때 합성은 어떻게 되냐? 53번 어떻게 가? 2하고 3이 어떻게 되고 진열 병렬이고 여기가 얼마? 얼마? 6? 3? 여기가 얼마나 어떻게 가? 뒤에 가서 병렬이 2, 3. 병렬이 2, 3. 여기 3? 얼마야? 그 아래 3이니까 2, 4. 2, 4하고 2, 4. 여기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얘가 6이고 그러면 이가 얼마야? 6 플러스 3에 플러스 3 되겠지? 9이 얼마? 2연이? 예서. 그 다음에 54번 체크해보고 결과 V가 200V고 시온이 10마이크로페러, C2가 5마이크로 콘덴서가 병렬했다. 시온에 축적되는 전압은 말이야. 그러면 시온이니까 뭐가 되느냐? 시온하고 V로 곱하면 되겠지. 어? 그래서 여기는 2000 마이크로페럿이야. 55번 체크해.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 50. 자, 5하고 10이라는 접시가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맨 볼트를 가겠다. 36, 30볼트를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10원이지. 이건 10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2원이지. 이쪽이 뭐가 돼? 2가 되더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반드시 분배로 써야 돼. 자,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이 뭐가 같다? 저항이 뭐가 같다? 병렬하고 같아. 뭐라고? 병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저항의 병렬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아이론은 어떻게 가? 분모는 어떻고? 분자를 묶을까? 남을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콘덴서로 표시할 때는 I1이 뭐로 가고 이거로 가고 R1이 뭐 C1, R2가 뭐 C2로 가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V1은 하나 5 플러스 하나 10에 표방을 하시나 5야 아, 잠시만. 5 30. 10이지 5야 어? 그럼 어떻게 돼? 20V 그러면 V2는 얼마야? 10V가 되겠지 이 전체가 몇 V니까 30V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56번은 Q1으로 대전된 용량 시온과 콘덴서 C2를 병렬 연결한 경우 C2가 분배가 되는 전기量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 56번이라는 자체는 여기가 10원이야. 이 10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56번이라는 자체는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면 틀리기 쉬운 부분이야. Q1으로 대전된 용량 C1 여기가 Q1이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문제상에서 Q1으로 어떻다겠어?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 용량 C2의 병렬 연결고 C2가 분배가 받는 전기량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주어질 때 만약 여기가 Q라고 하자. 여기가 Q2라고 볼게. 그러면 콘덴서의 뭐야? 병렬이지.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이 뭐가 같아? 진주가 같아. 이해했어? 이렇게 됐잖아. 우리 여기가 V5이지. 여기가 V2가. 그러면 여기가 V가 됐다. 그러면 V5는 어떨까? R1에 R2에 R1에 V가 됐다. 이해했어? 그러면 V2는 어떻게 가? R1에 R2에 R2에 V가 되겠다. 이해했어? 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여기서 나쁠 때 자 봐봐 이게 뭐야? V야. 이해했어? 이게 뭐야? R2야. 너네 뭐? R10. R1이고 이게 뭐야? V1이야. 이게 뭐? V2. V2야. 이해했어? 네. 그림에서는? 그러면 자 보자. 그럼 V2는 어떻게 가? C1 플러스 C2에 뭐가 돼? Q가 돼. 근데 말해야 될 뿐이면 이 V2가 뭐야? Q. Q2가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주고 여기가 Q1이라고 하자. 이해했냐? 네. 이렇게 Q1이면 여기 C2에 받는 거 여기에 받는 것은 Q2라고 하지 말고 그냥 C1 플러스 C2에 붙는 뭐가 된다? Q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거는 그림을 줄 거라고. 그림에서 여름이 Q1인지
요놈이 Q인지를 그룹을 하라고. 이해했지?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콘덴서가 주어지면 저항의 직변이라고 연관을 시켜서 너희들이 풀어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57번부터 61번까지 57번부터 61번까지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C가 보다 WC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Q하고 V가 이해했냐? 이 공식을 많이 물어보지. 그러니까 C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되고 제곱이 붙어야 되고 Q가 들어가면 어쩐다? 안 붙어. 이해했어? 자, 이 식을 가지고 변형 공식이 이거야. 자, 2가 2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 EWC CVC 이해했어? 그러면 V는 V가 2 CV는 뭐다? EWC가 이해했냐? 이게 변형된 식이 된 거야. 식은. 그러면 57번은 20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 8Q. Q가 나왔지. 그러면 에너지는 앞에가 반드시 얼마가 되야 된다? 2분의 1. 그러면 곱하면 되겠지? 어? 네. 그 다음에 58번 Q하고 V가 나왔지? 네. 그러면 2분의 1에 뭐? QV지? 네. 59번 C하고 V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숫자만 계산해보면 돼. 되게 얼마다? 제곱. 이해했어? 여기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을 해야 돼. 계산식에서는. 네. 근데 의미 없어. 왜? 이렇게 나오면 2.5가 나올 거야. 이게 5가 되겠지. 어떻게 되든 간에. 60번 2분의 1보다 C2의 제곱이다. 이해했어? 61번 2kV의 전압으로 충전해서 2줄.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가 뭐다? 줄이야. 이해했어? 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kV라고 나왔지. 그러면 2,000V야. 어? 근데 이게 몇 줄이야? 2줄이잖아. 2줄. 맞아? 그러면 2분의 1에 V가 2,000이니까 Q는 모르지? 곱하기 얼마? 2,000에 2줄이야. 이해했지? 이 값이 얼마가 되면 2줄이 되냐? 그 말이잖아. 이해했어? 그럼 여름이 얼마가 돼? 여름이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서 잘 봐라. 이게 제곱이야. 제곱이 여기가 4가 되버렸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 10마이크로 세번씩 합니다. 이거 되겠지?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다음에 62번. 전기장의 세기가 50. 자, 거기다 2라고 표시해봐. 전송 밀도가 100 쿨럼미터의 제곱. 그게 D야. D라고. 유전체 단위에 축적된 에너지라고 했지?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에 D하고 PD.
여기가 2분의 1.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뭐야? 자석하고 자석 밀도하고 이 T는 뭐야? 밀도. 밀도? 2분의 1에 2가 2는 뭐야? 여기가 3개. 그 다음에 B는 뭐야? B는 뭐야? 전속 밀도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2분의 1에 2이고 여기는 pH. 얘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63번은 실제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비유전일이 2.5고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쓰는 데는 전기장이 3개 들어가. 전기장이 3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C는 전속 밀도야. 여기는 입시전 얘서 예? 자속 밀도는 뭐야? U의 H야. 예? 항상.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입시론이라는 부분과 입시론 제로 곱하기 입시론을 쓰자.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기가 딱 있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8.4 곱하기 10의 아니다. 최대 여러분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유제로 곱하기 10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가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은 8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보자. 뭘 보면 이걸 보자. 예.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입시론 제로, 입시론 S에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했냐? 어? 네.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어. 8점, 4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 이 값이 얼마나 줬어? 비유전일 값. 1점? 2.5라고 줬잖아. 그럼 2.5에. 그 다음에 전속 밀도를 얼마 줬어? 100이라고 줬잖아. 이게 100이잖아. 이게 전속 밀도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로 집어넣어. 그럼 이걸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저거는 계산기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 키포인트는 뭐야? 이걸 모르면 못 푼다고. 맞지? 그 다음에 이 공식이 바로 생각나면 바로 너희들이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공식이 없다 생각 안 날 거야. 맞죠? 얼마 나왔어? 얼마 나온지도 몰라? 계산했는데 머리 눌러야 유전율이 나오시는
10의 마이너스 2.158 뭐라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3 곱하기 네? 9.3에 10의 4승이고 9.04에 이렇게 나와이 64번 그 계산 연습해야 돼. 정전기 발생 방지책으로 쓰인 거 대전 방지책을 쓴다. 대전 방지제란 말은 대전을 못하게 한다, 방지한다 그 말이야. 접지 및 보호구를 촬영한다. 배관 내 액체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크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전기라는 자체가 발생되지 않을 때가 있지. 습기가 몇 프로일 때, 습기가 몇 프로일 때, 5% 이상, 70% 이상이 되면 어쩌? 정전기가 발생 안 해. 알겠어? 네. 그 다음에 65번은 체크해서 봐. 표면 전환 밀도 델타가 시그마가 대전된 도체 내부라든지 도체 내부라고 하면 그때 전등 밀도는 얼마냐? 0이에요. 뭐라고? 0이라고. (66번) 전화 및 정지력이라는 설명으로 드린 거. 전화에는 무슨 전화가 있다? 양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화가 있다? 음전화가 있다. 맞지? 예서. 자, 우리가 전화는 양전하고 음전화가 있고, 반드시 양전화, 음전화가 있고, 예서. 두 번째, 전화는 양전화에서 어디로 간다? 음전화로 간다. 맞지?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가면 이때는 무슨요? 수빈력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같은 전화는 뭐야? 같은 전화는 반발력이고 서로 다른 전화는 뭐다? 전화 서로 다른 전화는 수빈력. 여기야. 그 다음에 훌륭히 법칙 있지. 이게 훌륭히 법칙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가르쳐줬지? 그런데 왜 여기서 내가 이거를 해놨냐면, 자 봐봐, 이게 뭐야? 공기력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유전율이야. 유전율은 어떻게 되겠어? 67을 65를 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잘 알아도 유전율이 커지면, 그러면 유전율이 커진다는 말은 뭐야? 유전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진공의 유전율도 들어가 있고 비유전율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는 말은 이게 커지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커지면 이 값은 어쩐다? 작아져.
대전체의 전하를 없애려면 대전체 대지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전체를 전하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대지로 어진다. 도선으로 땅으로 연결하면 어진다. 빠져나간다. 그 말이 이해했어? 네. 네 번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고?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 전하 크기에 비례하잖아. 네.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어쩐다? 네. 비례한다. 이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잖아. 이해했냐? 네. 이제 똥치기다. 근데 무슨 법? 67번. 거기에 67번은 뭐라고 조건을 걸었어? 등전이면 자,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교차한다 안 한다? 교차 안 하지. 이해했어? 그런데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교차하는데 어느 때나 등전이 될 때는 수직 또는 직각이란 말이 나오죠. 이해했냐? 그때는 어떻게 된다? 교차하다가 언제 있거나 등전이 있거나. 그래서 68번이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중 틀린 거 해놓고 전기력선은 서로 어쩐다?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도업지의 표면의 수직이다. 도업지의 표면의 수직이란 말은 등전이 면이란 뜻이야. 알았어? 표면의 수직이 등전이 면이야.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발하겠지? 69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하고 좀 옳지 않은 것.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 크기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에서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일까? 접선이지.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선의 방향이.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가 않는다? 않는다요. 0이야.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서 진다? 수직으로 출입한다. 등전이면이라고 했어. 네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어디로 간다? 음전으로 간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돼.